인비절라인의 비용 및 기간이 궁금한데요. 원장님 좀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인비절라인은 교정 장치 중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정 치료의 기간과 비용처럼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당연히 기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아주 길면 이까지 빼고 돌출입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쓰러진 치아들 그리고 약간 앞니가 삐뚤삐뚤한 정도 같은 경우는 짧게는 3개월 그리고 길어도 1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맞게 기간에 따라서 또 비용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인비절라인과 일반 교정과의 효과는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그 예전 교정 치료, 철사 교정을 이제 아날로그에 비교하고 그리고 인비절라인을 디지털에 비교한다고 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비절라인 장치 같은 투명한 장치들은 입안에 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자가 열심히 따라주지 않으면 빼고 열심히 안 깬다. 그러면 교정 여기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중단되니까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이나 그리고 장치 협조도가 아주 좋은 분들한테는 예전 철사 교정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교합도 교정을 통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정교합이라는 게 보통 정상교합의 반대말이어가지고 약간이라도 삐뚤삐뚤하거나 아니면 어금니가 틀어져 있거나 하는 게 모든 게 다 부정교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정교합을 해결하는 게 교정치료고,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아주 좋은 장치 중에 하나가 인비절라인이기 때문에 결국 인비절라인 교정 장치는 부정교합을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기간이 좀 궁금합니다. 기간이라고 하면 치료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를 얘기하시는데, 일반적인 교정치료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과 치료 계획인데, 먼저 얼굴 모양과 다양한 엑스레이 그리고 CT를 포함한 치아들의 상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치료 계획이 수립되면 이제 예전에는 본을 뜨고 그리고 철사를 붙이는 과정이라고 했다면, 입안을 3D로 스캔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본사와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장치가 한 번에 제작돼서 한국에 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짧게는 2주고 길어도 4주 정도는 필요한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이가 부쩍 시린데요. 그 잇몸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꾸준히 치실을 하고 있는데 그 마찰로 인한 마모로 이가 시린 건지 궁금합니다. 이가 시리다는 거는 결국 치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고, 우리가 피곤할 때 눈에 충혈이 되는 것처럼 치아 안에도 신경이 자극받은 상황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자극을 받는 이유는 충치 때문에 치아 안쪽에 손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과도한 힘 때문에 이를 꽉 깨물거나 아니면 이갈이가 있어서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치아 목 부분이 파이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이 사이하고 잇몸이랑 연결된 부위가 이렇게 파여가지고 많이 시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결과로서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가 시린 원인을 보려면 결국 해당 환자의 치아뿐만 아니라 얼굴 모양이라든지 씹는 습관을 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치실로 인한 어떤 이시림이 생길 수도 있는 걸까요? 치실로는 이를 시리게 할 수 없고요. 치실을 잘 쓰셨다고 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생긴 충치가 방지가 되니까 사실은 더 좋은 거고, 치실을 사용했는데도 시리다 하면 사실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졌거나 아니면 옆에 치경부에 마모증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 보이는 충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꼭 치과에서 상의를 해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후에 관리할 때 주의점과 병원 방문 주기가 좀 궁금합니다. 임플란트는 시술되고 그리고 완성이 되는 단계까지 짧게는 2달에서 길면은 6개월 이상까지도 걸리는데요. 일단 완성이 되고 나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해당 치아와 임플란트 치아와 다른 자연 치아도 동일하게 간주를 하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치료 방법과 그리고 유지 관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자연치아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부에 있는 뿌리 부분이 괜찮은지 꼭 6개월마다 엑스레이 판독을 해서 안쪽에서 특별한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하고 연결된 나사의 조임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꼭 관리받고 체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치아처럼 꼼꼼하게 위생용품, 칫솔과 치실 그리고 치간 칫솔 같은 위생용품을 잘 사용하시고, 치과에서는
꼭 6개월마다 체크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해당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건전하게 잘 유지되는지 관리받는 게 꼭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가 약한 사람은 미백 관리를 하는 게 안 좋은지 그 미백의 원리가 좀 궁금합니다. 이가 약하다고 하면은 보통 치아에 충치가 잘 생기는 환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잇몸 뼈가 안 좋아서 이가 잘 흔들리거나 풍치, 치주염에 많이 걸리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치아 미백은 치아 표면에 있는 범낭질에 있는 외부 착색 인자들을 활성화 산소를 더 활성시켜서 밖으로 꺼내주는 그런 표백 효과 같은 거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시술하는 거는 전혀 치아의 바깥쪽에 있는 범낭질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미백 관리를 받을 때 반드시 인접한 충치들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쪽에 있는 치석 제거를 꼼꼼하게 하고 해야 더 효과가 좋은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백 시 임플란트 받은 것과 색깔 차이가 많이 날까요? 미백 치료를 하게 되면 자연 치아만 미백 효과가 발현이 되는 거고, 이전에 했던 라미네이트나 아니면 크라운, 그리고 임플란트도 결국 크라운처럼 이제 인공치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해당 치아들은 세라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백 치료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색깔을 유지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 치아가 밝아지면 예전에 했던 보철물들이 조금 어둡게 보이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보통은 크라운을 교체해서 색깔을 밝은 걸로 하기도 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미백 치료하기 전에 예전에 밝은 상태에서 크라운을 했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 크라운은 그대로 있고 자연 치아가 노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치아가 밝아지면서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 크라운이나 크라운들이 색깔이 이제 동일해지니까 오히려 더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마시는 사람들에게 착색이 덜 되는 관리 방법이나 미백에 도움될 만한 팁이 있다면 부탁하겠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그리고 이제 중국 티 같은 종류들은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색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치아 표면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이 치아 표면이 매끄러운 우리 핸드폰 액정이라든지 유리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이 구멍의 사이에 끼어들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어둡게 보이고 뭐가 낀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을 치석들을 떼내는 거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치아 표면을 더 매끄럽고 이 미세한 구멍들을 없애주려면 에어플로우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 치아 표면 연마를 통해서 더 매끌매끌하게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꼭 치과에서 스케일링 이후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치아 표면을 미세하게 연마해서 더 매끌매끌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외부 착색, 인자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가 약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치료나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치아가 나왔을 때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양치질 습관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이 앞니만 있고, 그리고 작은 어금니가 있고, 그리고 진짜 7살이 되면 큰 어금니가 나오고, 10살이 되면 더 큰 어금니가 나오게 되는데, 칫솔질을 뒤쪽까지 넘어가서 꼼꼼하게 해주는 습관들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나오게 성장을 조절해주는 치과에서 꼭 체크를 하고 필요하다면 교정치료를 통해서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도 가지런하게 하는 거 말고 불필요하게 유치가 남아있진 않는지, 그리고 영구치가 못 올라오지 않는지, 이런 매복된 치아들이 없는지 꼭 1년에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겨울 때마다 체크해주고 다른 조치들이 필요한지 검진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잇몸 관리 비법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결국 박테리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치아 주변에 쌓여있는 박테리아들 중에서 우리 충치와 그리고 풍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박테리아들을 골라내서 그 박테리아들이 최대한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게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칫솔질도 결국 이런 박테리아들을 없애주는 거고요.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들은 시실이나 치간 칫솔로 없애주는 거고, 그리고 그 이상의 박테리아들을 조절하는 것들은 가글이나 그리고 유산균 같은 화학 물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 박테리아들 중에 유해한 박테리아만 남겨놓고 몸에 안 좋은 충치에 해당되는 풍치에 해당되는 박테리아들을 줄여주는 노력들이 지금 말씀드린 치아 건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칫솔질, 그리고 위생용품 사용, 그리고 구강
해당하는 유산균 사용까지 같이 잘 해주시고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 저희 삼탈모 카페 회원분들께 편하게 있는 그대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바른치과 대표원장 이치중 원장입니다. 저는 방배동에서 18년째 개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포함한 다양한 다른 원장님들과 여러 교정 그리고 치주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협진해서 치아 고민을 하시는 젊은 분들부터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오랫동안 치료하고 있는데요. 진료실에서 보면 치아 고민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고민하시다가 스스로 진단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미루시다가 나중에 많이 안 좋아져서 오셔서 정말 상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그렇게 고민할 때가 제일 빠르니까 꼭 전문가와 함께 진단 검사만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용기가 되실 테니까 미루지 마시고 치아에 관련되어 있는 정말 고민들, 제가 오늘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오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스케일링 하면 정말 시리고 아픈 거를 많이 떠올리시면서 그 스케일링 이후에 일어나는 진료들은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모든 장비들이 에어플로우 스케일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나 아프지 않은 스케일링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치과에 관련된 진료들을 편안하게 상담받고 진료받으실 수 있으니까 용기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정치료 또한 뭐 아이들이나 그리고 젊은 이대 환자들이 삐뚤삐뚤한 것뿐만 아니라 치아를 상실했는데 방치해서 치아들이 많이 기울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정치료가 필요한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정이야 하면서 더 악화돼서 나중에는 다른 치아들까지 많이 뽑는 분들이 많은데 용기 내시면 더 편안하고 쉽게 그리고 치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은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치중 진단에서도 더 많은 정보와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설명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시청과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세부터 치과 진료를 여기서 양지바른치과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혼합치열기라고 해서 유치도 있고 그리고 영구치가 같이 나와 있는 시기를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정도를 보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영구치들이 순서대로 막 이제 정말 이제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순서대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성장 그리고 얼굴 턱과 그리고 코 그리고 치아들의 각도 같은 거를 보면서 향후 치료 성장 방향도 예측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구치의 관리 방법도 이때부터 아주 조금 더 습관이 될 수 있게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협조가 되는 2학년, 3학년부터 성인치과에서 조금 관리를 받고 그리고 지도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보험 진료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 시청자들과 그리고 삼탈모 카페 회원님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